여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상 이야기 마멘톡의 김민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갈수록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들 하죠.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대종사님께서는 지혜 있는 사람은 지위의 고하를 가리지 않고 거짓없이 그 일에만 충실함으로 시일이 갈수록 그 일과 공덕이 찬란하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멘톡 오늘도 제 옆에는요. 언제 어디서나 지혜 있는 삶을 살고 계신 네 분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는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안부를 물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지난 한 주는 조금 저번 주에 배웠던 네. 공부를 조금 더 한 번 더 되새기면서 네. 전에 다짐했던 일들을 실행에 옮겼던 네. 한 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차분해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마음 공부가 자꾸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화가 느껴질 정도예요, 네. 제가. 네. 그리고 지난 일주일은 아무래도 우리 세 분 출연자분들이 쇼핑을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너무 다들 아름다우세요. 네. 우리 김혜인 교도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교무님 말씀도 생각이 나고 네. 민수님 말씀도 생각이 나고 아이고. 하면서 네. 지난주에 한 보물에 관한 저의 음. 마음가짐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러면서 일주일이 네. 또 갔네요. 네. 제가 좀 한 가지 정정을 드리자면 교무님의 말씀이시고 저의 뭐 얘기죠. 이야기. 네. 어쨌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나선정 교도님. 저도 지난주에 그 보물이라는 주제가 너무 기억에 남아서요. 제 주변에 있는 보물들하고 네.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다들 보람된 한 주를 보내셨군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가 또 너튜브에 영상을 이렇게 계속해서 업로드하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본방을 놓치신다면 또 너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마멘톡에 이제는 뭐 거의 대표이사급이라고 하실 수 있는 김보명 교무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늘 저희에게 너무 좋은 말씀으로 예. 감동을 주고 계시거든요. 네. 네. 오늘도 어떻게 좀 준비를 많이 해주셨나요, 교무님? 일단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시니까 제가 감동입니다. 좋은 분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네. 좋은 말씀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아유, 감사합니다. 덕분에 그렇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야, 박수를 다 같이 한번 네. 크게 치고 이 훈훈한 분위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멘톡 오늘도 우리 원남교당의 교도님들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혹은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점수로 한번 제가 매겨본다라고 하면 점수로요? 네, 10점 만점에 한 7점? 저는 제 자신에게 그 정도 주고 싶습니다. 7점. 네. 와. 아직은 좀 지혜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네. 계속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저도 오래 살지는 않았으나 지난 방송 쭉 같이 함께 해본 결과 적어도 한 9점 이상은 되실 것 같은 분이 7점이라고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그럼 김혜인 교도님 살짝 부담되실 것 같은데. 제 부담이 되는데 저는 점수 얘기는 절대 안 할 거예요. 저는 제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하루에도 많은 순간에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많고 그렇죠. 어려운 일도 잘 생기지만 어떻게든 우리가 풀면서 잘 넘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거 괜찮은데요? 그렇죠? 네, 모든 사람이 지혜 있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점점 우리 김혜인 교도님만의 캐릭터를 찾아가고 계십니다. 확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감유정 교도님. 지혜랑은 조금 먼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제가 성격이 좀 급해요. 네.
그래서 지혜로워야 될 때를 많이 놓치는 것 같아서 지혜로우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조금은 놓치고 가는 것들이 많다 이런 네네네. 뜻이신 거죠. 네. 교무님, 예. 교무님께서는 저희는 뭐 한치의 의심 없이 예. 지혜로운 분이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 교무님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네. 그 혜인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는 다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아, 고로 저도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아, 야, 알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많이 배워요. 출연자분들과 교무님께 네,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네, 이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제 생각의 지혜는 네. 어쨌든 어떤 삶의 선택에 있어서 후회는 다 조금씩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혜는 그래도 적어도 조금 후회가 덜한 선택이지 않을까? 그 상황을 잘 둥글게 굴려가는 네. 모나지 않게 오.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데 약간 확신은 없으신 거죠? 그렇죠? 어려운 주제예요. 네,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네, 저는 김혜인 또, 교수님. 네, 확신이 있게 네, 그 제 앞에 툭 떨어진 거를 잘 받아서 넘기고 가는 거. 오, 그때가 지혜가 가장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네, 그걸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 맞습니다. 네, 우리 나선정 교수님. 어떤 우리가 경계가 있죠. 어떤 순간이나 경계가 있을 때 네, 그것을 잘 연마해서 어쨌든 음. 취사를 선택을 하고 그 취사 선택한 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넘어가는 게 바로 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정말. 역시 네, 저의 마음을 네. 굉장히 대변을 잘해주세요, 옆에서. 아유,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말씀 꺼내시면 거쳐서 결론을 정리를 싹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저기 요즘 흔히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끝판왕으로 한번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지혜란 무엇인가요? 네. 예, 끝판왕입니다. 예, 뭐 지혜를 우리가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이명과 사명이라고 하죠. 네. 이체 밝은 것과 또 이 현실 일에 네. 밝은 것 네. 이야기하죠. 우리가 진리를 연마하면 이렇게 이제 그 진리에 밝고 네. 또 인생사 12예나 사사물물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이제 연마를 하면 이제 거기가 머리에 또 이렇게 열려가지고 네. 그 이 12예나 이 그 사사건건에 대해서 이렇게 밝은 이제 지혜가 열린다고 하죠. 네. 이제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이제 교리 용어로 말할 때 이론상 진리장에 공적영지의 광명이라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네. 그 공적영지의 광명이 발현되는 것이 지혜다. 그러니까 공적영지에서 나오는 한 생각, 그게 지혜가 되는 거죠. 네. 예. 그 공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텅 빈 거잖아요. 뭐가 이제 그 가운데 껴가지고 뭐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 공적 빈 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진짜 들어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야 이제 공적한 거죠. 그러니까 선입견 또는 뭐 관념 네. 또 어떤 그 이 상 또는 분별성, 주착심 이런 것들이 끼게 되면 이제 지혜가 이렇게 나오기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공적해야 되고 공적하면은 영지 신기하게 하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근데 공적 영지가 다 있어요. 아까 혜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이 마음 의식을 갖고 있는 존재는 다 공적 영지가 있어요. 저 모기도 보면 네. 그 조그만 게 무슨 뇌가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아는지 네. 도망가잖아요. 네. 아는 이것이 있죠. 그렇죠. 예. 우리도 다 아는 이것이 있잖아요. 그 3살 먹은 애도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그 아이 수준에서 네. 알 건 다 알더라고요. 뭘 해야 되는지, 네. 뭘 안 해야 되는지 알죠. 네. 예. 근데 이제, 그 누구나 이렇게 다
공적영지를 갖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100% 발현이 되느냐, 100% 발현이 못 되고 조금밖에 발현이 못 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100% 발현되는 분을 불보살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이제 100% 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는 거죠. 네. 그 옛날 소크라테스는 이제 무지에 대한 자각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사상가들이 많았죠. 계변론자들이라고 해서 네네. 내가 말하는 게 진리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진리야. 근데 그 사람들하고 계속 대화하는 가운데 결국 당신이 모른다는 나는 모른다 이거라고 내가 진리다 이게 진리다라고 막 하는데 아 내가 모르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모르는 마음에서 이제 공적인 거죠. 모르는 마음에서 새롭게 이제 사물들 볼 때 거기서 지혜가 솟아나는 거죠. 네. 어떤 사람이 이제 길을 밤중에 가는데 네. 이제 가다가 뭘 밟았어요. 네. 꿈틀해요. 네. 이게 뭐가 있어. 오. 그러니까 어때요? 뱀이 딱 연상이 됐어요. 아. 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덜컹 놀라가지고 네. 네. 막 도망갔겠죠. 네. 네. 이제 다음 날 그쪽으로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뱀이 아니고 나무토막? 새끼줄. 새끼줄. 아. 네. 예.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 새끼줄인 거는 변함이 없고 나도 변함없이 존재하는데 네. 어젯밤에는 새끼줄로 못 보고 이 아침에서야 날 밟을 때는 이게 발견한 건 이유가 뭐예요? 이건 이걸 거야. 그러니까 아니에요. 뱀일 거야. 자기가 먼저 이렇게 가진 정보를 가지고 네. 이런 느낌은 뱀이야 라고 미리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대로 못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 아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실을 보면 사실 그대로 알고 여기에 그 사람의 이렇게 마음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도 알아차리고 네. 다 알아차리고 사실 그대로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뭔가 내가 이게 딱 가리게 되면 이제 이게 그게 아는 이 능력이 방해가 돼가지고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네. 제대로 생각해내지 못하는 거죠. 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현실의 장에서 그 다른 사람을 대하거나 어떤 일을 대할 때 네. 기존의 어떤 내 관념이나 상이나 어떤 정보를 가지고 보게 되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 진실을 잘 못 본다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우리 통찰력이 많이 마비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공적영지가 있고 네. 원래 알아차리는 힘이 있는데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가 이제 가리게 되면 그러면 그 빛이 제대로 나오질 못해서 네. 있는 그대로 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어. 그걸 통해서 넣어지는 통찰도 발현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지혜롭지 못한 생각과 말과 액션이 나가서 네. 삶에 이제 좀 그 결과값이 좀 괴로운 결과값이 돌아오게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지혜란 뭐냐 하면 우리의 공적영지가 잘 발현되는 것. 그게 바로 지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가림막이 있어서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자, 대종사님께서 이제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일에만 충실함으로 네, 시일이 갈수록 그 일과 공덕이 찬란하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여러분들 이런 경우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김혜인 교수님? 네. 자랑하는 타임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랑 시작. 제가 한 20대 초반에 네. 화장을 시작하면서부터 네. 제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다는 걸 알았어요. 20대 초반이면 몇 년 전이군요. 그렇죠. 네. 불과 몇 년 전. 네, 얼마 전에. 네. 그래서 뭐 그 예민하고 건조하고 이제 그런 거는 알았는데 네. 아이 낳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네. 악건성이 되더라고요. 오. 그래서 뭐 제품을 사면 맞는 게 좀 잘 없어요. 네. 그래서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가장 필요한 부분이니까 네. 피부하고 천연 화장품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 뭐 자격증도 따게 되었고 또 주변에 이제 그런 제품이나 네. 이제 뭐 그런 걸 못 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 의외로. 그쵸. 네네. 그래서 주변에도 좀 뭐 만드는 걸 음. 도움도 드린 분들도 있고 네. 동아리를 만들어서 또 이제 몇 년 하기도 하고 또 그걸로 강의도 나가게 되고 그랬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 네. 그걸로 재능 기부나 봉사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아주 보람되죠. 그래서 지금도 기회가 되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네. 아, 정말 보람되시겠어요. 네, 네. 그렇죠.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행복한 일 아닌가. 네, 행복한 게 보람이 있으니까 더 네. 행복하더라고요. 네. 우리 교도님께서는요. 저는 일단 교당이 제 삶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교당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네. 저희 교당에 지금 30대, 40대 어떻게 보면 젊은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예,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교당 교무님도 그러시고 또 저도 그렇고 저희 3040을 이제 담당하면서 네. 3040이 우리 앞으로 교당에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또 교당의 활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3040 세대를 좀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게 한 지금 4년, 5년째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쌓여서 지금 원남교당에는 3040의 그 젊은 세대들이 점점 모여서 교당 전체 분위기도 아주 하기롭게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기간이 좀 걸리는데 네. 거기에 따른 결과가 지금 좋게 나오고 있고 앞으로 더 그 결과물들 아니면 교당 분위기가 좋아질 걸 생각을 하면 네. 그 오랜 시간의 어떤 적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고 네. 네, 발현된 형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희도 정말 시간이 되면 저도 꼭 한번 찾아뵙고 네, 네, 네. 교당에 원남교당에 네, 네, 찾아뵙고 오세요. 꼭 한번 오도록 하세요.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교무님, 예. 대종사님께서 이 지혜 있는 사람에 관한 말씀 예. 네, 해주신 것에 대해서 예. 이 안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종교에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해서 예제가 참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죠. 이 본문이.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일만 할 뿐 다른 이제 공을 이렇게 개교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결국 큰 이제 보상이 돌아온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아까 이제 지혜를 아까 이제 공적 경지에서 발현되는 한 생각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혜 있는 사람은 공적한 마음으로 일을 해요. 그 뭐가 있어가지고 마음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죠. 네, 이제 우리 이제 선정님한테 교무님이 우리 이 원남교당 미래를 위해서 젊은 세대들 한번 같이 키워보자. 그러면 그게 지혜 이 공적 경제에서 발현되면 그래야 된다는 게 합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협력해서 좀 잘 키워보자면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좋으니까 맞으니까 그냥 하시겠죠. 네. 예. 근데 나는 이제 그냥 해요. 이게 맞고 그러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니까 네, 그냥 막 하는 거죠. 성실하게. 아무 이게 무슨 마음이 없이 사심 없이 그냥 진심으로 그냥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쭉 하고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뭐 애쓰거나 노력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군요. 없으니까 어때요? 오래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진심으로 하니까 어때요? 전달되겠죠. 그게. 네, 그래서 열심히 또 성실하게 오래오래 하니까 어때요? 결국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자연히 이 공적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쫓질 않는데도 찾지 않는데도. 네, 근데 반대로 뭔가가 내 마음에 딱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일을 해요. 욕심으로. 욕심을 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네, 예, 내가 좀 이렇게 좀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게 좀 한계치가 있어요. 왜냐, 이게 억지로 하는 거거든요. 피로가 예,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피로해지죠. 네. 스트레스가 쌓이죠.
오래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다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는 네. 한계치가 있고, 특히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는 인정해주면 어떻게 돼요? 인정해줘서 거기서 뭔가 부작용이 또 나요. 예, 인정해주니까 내가 너무 이렇게 하다가 부작용도 생기고, 어깨도 올라가게 되고. 예, 네. 과시하다가 이렇게 네. 그렇게 이제 탁 하면 다른 사람들이 되게 불편감이 오잖아요. 네. 그럼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을 구하지만 결국 그 과가 돌아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말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은 그냥 뭔가 이게 마음속에 뭔가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적한 마음으로 네. 뭐 다른 생각 없이 그냥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결과가 돌아오고 네. 한다. 그런 뜻이 아닌가. 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예, 예. 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지혜롭고 싶겠죠, 그렇죠? 그리고 더욱 더 지혜로워지고 싶겠고요. 예. 근데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가끔인지 뭐 자주인지는 정확치 않으나 우리의 지혜를 어둡게 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두 가지 경우에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첫째가 욕심에 끌려 구함으로 중도를 잃어서 그 지혜가 어두워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우가 있으셨는지, 아니면은 혹시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셨는지? 네, 저희 예전에 유치원에 있을 때 네, 그러니까 여자들 집단이다 보니까 또 혹은 개인적인 사장님이시잖아요. 네네. 유치원 원장님은. 네, 그러니까 이분한테 잘 보여서 저희가 나쁠 건 없는데 그렇죠. 유난히 이제 원장님께 잘 하시던 선생님 한 분이 계세요. 어떤 좋은 그러니까, 쪽으로인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나쁜 쪽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아.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의 좋은 얘기는 원장님께 하지만 이제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교사들의 안 좋은 점은 바로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지도 않은 이야기가 또 부풀려질 때도 있고 네. 그런 걸로 오해도 사기도 하고 근데 결국에 그거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수는 있으나 네. 결과적으로 주변의 사람을 잃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그 선생님이 그 다음 연도에 같이 저희랑 복직해서 같이 네. 계속 재계약해서 일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어쨌든 그 상황에 제일 잘하고 싶었고 잘하려고 했던 선생님이긴 하나 네. 주변 사람과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그 하나만을 보고 가다 보니까 자신만을 보고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자리 잡지 못하는 걸 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서 뭐 한 번씩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고, 우리 김혜인 교도님, 저는 뭐 저한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스스로 본인에게요? 네. 오. 그럼 야식을 안 먹고 네. 일찍 자고 네. 그래야 되는데 꼭 늦게까지 놀고 싶고 뭐 미드도 보고 그러면 네. 또 먹기 좋아하는 남편이 또 있어요 집에. 그럼 같이 꼭 뭐를 먹다가 늦게 자면 아침이 되면 뭐 속도 안 좋고 네. 아침도 힘들고 후회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남 탓할 게 아니에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는 약간 지금 대학생이신 줄 알았어요. 더 놀고 싶고 막 그런데 너무 순수하세요, 그죠? 마음은 젊습니다. 네. 네, 나선정 교도님. 네,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때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상담 봉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학교나 학생들 상황이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저희 그 상담 봉사도 어떤 모임이라고 할까? 네. 이제 조직이 있는데 이제 매년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를 이렇게 선택해서 하기도 하는데 네. 아무래도 좀 환경이 좋은 학교가 사실은 있죠. 또 아이들도 훨씬 더 이렇게 편안하고 또 저희 이제 담당하는 교사나 학교 측에서도 어떻게 행동을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상담 봉사를 갔을 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모임에 계시는 분들이 다 좋은 분이시긴 하는데 간혹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나 편한 학교
내가 좋은 학교를 먼저 선택을 하고자 하는 네. 이렇게 주장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그런 분 몇 분이 계속 매년 그런 활동을 하다 보면 네. 우리가 이제 돌아가다가 좀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학교, 저런 학교, 저런 학생들도 이렇게 담당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좀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 하다 보니까 또 선생님들 사이의 관계도 조금 서먹해지고 좀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 선생님을 보이지 않게 어떤 활동을 할 때 조금 배제시키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네. 우리가 같이 활동을 할 때는 조금 더 지혜롭게 네. 나누고 또 서로 불편한 것들을 또 같이 공유하고 아니면은 좀 양보도 하고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교도님들의 욕심에 이끌려 지혜가 어두워지게 된 사연, 네 이렇게 다 들어봤는데요. 교무님, 욕심을 경계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네. 대종사님께서 지혜를 방해하는 요소 2가지를 말씀하셨죠. 네. 이 본문에 그 중에 하나가 욕심이다라는 네. 거죠. 빛이 이렇게 이제 전구가 등잔불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등잔불은 이게 이제 켜놓으면 방안이 환히 밝잖아요. 네. 그런데 유독 어두운 데가 있어요. 거기 어디죠? 바로 바로 밑이군요. 네. 바로 밑인데 왜 거기 어두워요? 스스로 등잔불을 등대가 네. 가리잖아요. 네. 예, 등잔을 담고 있는 그 네. 통도 가리고 네. 그걸 받치고 있는 받침대 있죠. 받침대가 빛을 가리니까 어두워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우리는 공적영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신기하게 아는 이게 있어요. 아는 능력이 있는데 뭔가가 가리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어두워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가리는 것 중에 대명사가 욕심이죠. 욕심. 예, 욕심이 이제 눈앞을 가리는 거예요. 아까 그 유치원 선생님도 이러면 안 되는데 알 거예요. 예, 뭔가 마음이 찜찜하면서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이건 해야 되는 거, 이건 말아야 되는 거, 이거 측은하다, 막 이런 걸 다 알거든요. 아는데도 그걸 뭐가 이렇게 차단을 해요, 그 빛을? 욕심. 예, 욕심이 딱 차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이제 점점 이제 그렇게 차단하다 보면 이 지혜 세포가 점점 마비돼요. 예, 그러면서 어때요? 이제 자꾸 어두워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공적 영지를 정말 100% 발현을 하려면 가리는 게 절대 없어야 되고 가리는 것 중에 대명사가 욕심이기 때문에 네. 이제 욕심을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죠. 네. 예, 지혜를 올려면 욕심을 이제 없이 해라.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대종사님께서 이제 지혜를 어둡게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욕심, 네, 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두 번째는요, 네,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자, 두 번째는 자기의 소질이 있는 데에만 치우쳐 집착되므로 다른 데에는 어두워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에도 이런 경우 있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 손재주가 참 없어요. 저는 있다고 하실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뭘 만든다든지 뭐 요리를 한다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소질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덜 하게 돼요. 즉 이제 제가 잘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하고 더 배우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네. 그 손과 관련된 어떤 활동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또 뭐 배우고자 하는 욕구도 안 생기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도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사실은 좋게 생각을 하면 나의 장점을 키우자라는 걸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네. 그 반대급부로 되면 너무 편파적이지 않는가 어떤 나의 삶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참 지혜롭지 못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네. 자, 우리 감유정 교도님. 저는 그 일을 안 하기 전에는 그 주변에 엄마들하고의 모임이 네. 많았어요. 네. 그리고 많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사랑과 전쟁 같은 상황들의 그
상담 아닌 상담을 많이 듣게 되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과 이야기는 나누는데 저희 집에 한 사람도 많이 저한테 얘기하고 싶고 듣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남의 얘기, 남의 이야기 속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제 주변 진짜 등잔 밑이 어두운 것처럼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못 들어줄 때가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돌이켜 보니까 네. 내가 내 가족을 못 챙기면서 남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던 거에 대한 후회 네. 그리고 한 번쯤은 그 제 이에 저와 같이 더 살아야 되는 그분의 이야기를 좀 더 심도 있게 좀 들어보기도 하고 네. 공감해야 되겠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네. 자, 교무님. 네. 자, 저희가 이렇게 소질이 있는 데만 집착하게 되면은 예, 예. 네, 왜 지혜가 어두워지는 걸까요? 그 학교에서요. 네.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과 네. 못하는 학생의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뭐죠? 예,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네. 모든 과목을 잘해요. 맞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예,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잘해요. 저요. 저요. 공감을 합니다. 네. 오늘 가장 큰 공감을 이끌어내셨어요. 예, 이걸로 거의 이제 답이 됐을 텐데. 네. 아까 이제 그 상담 같이 하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은 꼭 좋은 데만 가려고 한다, 편한 데만. 근데 그 사실은 여러 장면을 이제 다양하게 경험할 때 상담자로서의 지혜가 더 이제 이게 좀 이렇게 깊어지고 폭이 넓어지고 네.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양한 장을 우리가 경험을 할 때 우리가 지혜의 통찰력이 더 커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 소질 있는 데만 너무 이렇게 하고 싶은 것만 잘하는 것만 하려고 하면 그러면 점점점 내 지혜가 더 개발되는 게 아니라 퇴보가 되는 거죠. 네. 원불교는 통합적인 인격을 많이 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과 수행을 통합적으로 추구를 하고 네. 또 영과 육, 정신과 물질을 또 통합적으로 추구하고 네. 하는 것처럼 우리 인격은 이제 이 인격 사람의 이게 지혜도 통합적으로 추구를 할 때 이제 좀 더 이게 지혜가 폭넓게 장이 열리고 또 이제 더 깊이 지혜가 개발되고 하는 거죠. 네. 한쪽만 이게 아는 거 알고는 한쪽 사람만 말을 듣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양쪽 사람 말을 다 듣고 그 통합된 속에서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게 더 네. 이렇게 통찰이 나오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예, 이렇게 내가 소질이 있어서 재밌고 잘 하는 것도 하면서도 네. 또 이제 소질 없는 것도 한번 해보고 경험해 보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근데 우리가 뭐 모든 일을 다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 할 수는 없는데 네. 방향성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대종사님께서 만족한 일을 혼자 차지하지 말고 세상과 나누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나누어서 더 복됐던 적이 있다면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이제 상담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다양한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 상담 봉사 그 모임이 있어요. 같이 스터디 모임을 하는데 네. 왜냐하면 아까 교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경험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네. 또 다른 선생님들이 또 경험했던 어떤 지혜라든지 그다음에 공부 네.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아.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경험을 공유를 하고 오, 너무 또 좋다. 좋은 사례가 네. 있으면 또 저희가 담당하는 다른 학생들에게 또 적용도 해보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스터디하는 것들이 참 의미가 있고 또 그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형태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험을 공유하는 거 너무 좋네요. 네. 네. 김혜인 교도님. 저는 뭐 나누고 있는 거라고 하면 네. 그 아까 화장품에 이어서 네.
그 천연 계면 활성제를 이용한 탈모 예방 샴푸를 만드는 그 모임을 해요. 네네. 근데 그거를 쓰시고 뭐 머릿결도 붉어졌다고 하고 머리도 많이 안 빠진다고 하시고 네. 또 그 성분을 이제 알게 되니까 안심이 되어서 강아지한테도 쓰니까 너무 고맙다고 하시고 네. 그러시니까 제가 더 고맙고 더 감사해요. 네. 복되죠. 사실 이 뭐 화장품, 그렇죠? 피부가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한 화장품, 뭐 이런 발모제 이런 게 사실 뭐 그냥 치료제 같지만 이거는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그쵸. 거예요. 네. 네, 정말 훌륭한 일 하시는 거예요. 재밌어요. 같이 하셔도 돼요. 원남교당으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찾아뵐게요. 네. 네, 감효정 교도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조금 많이 좀 안 좋았을 때 저희 집이 저희 신랑 출장으로 네. 장기간 이제 제주도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주 살기 하면서 저희 윗집이 비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구네 가족을 한 열흘 정도, 2주가량 정도 저희랑 같이 지내면서 이 친구가 저의 생활을 좀 보게 된 거예요. 네. 그렇다고 저희 가족이 그렇게 모범적인 가족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일단 그 친구도 좀 화가 쌓여 있고 불만이 좀 있던 상황이었지만 네. 그 친구가 저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니를 보면서 내가 느끼는 바가 좀 생각하는 바가 좀 바뀌었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마지막 주에는 그 가정의 아버지도 제가 오라고 해서 잘 마무리를 해서 네. 집에 갔던 일들이 있는데 어떤 일부러 그렇게 일을 만든 건 아닌데 그 친구가 그 과정 속에서 저희랑 같이 생활하는 속에서 조금씩 이제 조금 화가 났던 부분이나 신랑하고 부딪혔던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가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좋은 방향이고 지금은 현재, 그러니까 작년 이야기인데 현재는 좀 잘 지내고 있어요. 원만하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말로 하지 않아도 네. 같이 지내면서 이렇게 나누었던 게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함께라는 단어와 나눔이란 단어는 언제 들어도 이렇게 가슴 네, 따뜻해지는 네, 네, 네. 그런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가 흔히들 인간관계를 할 때, 네, 내 편은 아니어도 적은 만들지 네. 마라 이런 말 많이 네. 들어보셨죠? 네. 네, 교무님, 네. 이게 지혜로운 인간관계와 예. 관련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네,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제 공정경제가 알아차리는 대로 하면 네, 인간관계가 지혜롭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서로 이제 부부 관계에서도 이제 딱 마음이 오픈되어 있으면 남편의 이제 말도 이렇게 내가 딱 알아차릴 수 있고 네. 남편의 상태도 알아차릴 수 있고 말도 이렇게 이제 심정도 다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네, 거기에 알아차리면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도 스스로 알잖아요. 예, 근데 그 마음 그대로만 하면 어때요? 그러면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뭐가 한 생각이 끼어가지고 아이 발칙한데 해줄 수 없어. 이러면 내가 손해인데 해줄 수 없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서운한 마음이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이렇게 줄다리기 하다가 관계가 이제 서먹서먹해지죠. 네. 근데 이제 그 한 마음을 내가 딱 알아차려가지고 딱 이거는 이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야. 딱 놓고 이거는 욕심이야. 딱 놓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게 우리 그 공정경제가 알려주는 방향 그대로 가면 네. 이제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끼어 있는지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온전하지 않고 뭔가 끼어 있으면 온전치 않잖아요. 그럴 때 온전치 않으면 얼른 그걸 비워버려야죠. 예. 그리고
그 온전한 상태에서 나타난 한 생각을 따르고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궁글리고 또 한번 궁글려 보고 네. 예, 그러면 나오잖아요. 그 마음을 따라가면 네.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예, 예. 참 지당하신 말씀을 예, 또 예, 예, 해주셨습니다. 예, 예, 예. 자, 이제 처음 이제 프로그램 시작할 때 지혜가 무엇일까요라고 여쭤봤을 때 우리 교도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또 이제 미래에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지혜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미래에 후회하지 않을 현명한 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형식적인 대답일 수도 있긴 한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제 삶의 큰 변화가 네. 교당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처음부터 교당을 아기 때부터 다녔던 게 아니라 성인이 다 된 이후에 힘든 시기에 다녔기 때문에 네. 그걸 교당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이제 가정 생활에서도 큰 위기를 교당에서 또 지혜롭게 보냈다면 당연히 그 나머지 제 삶의 이제 나머지 부분도 교당에서 이제 어른들이나 주위 분들의 솔직한 이야기들과 삶에 묻어나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안에서 제가 배워가면서 나머지를 좀 쭉 계속 교당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러니까 이 형식적인 얘기 같지만 저한테는 그게 제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혜인 교도님. 네. 저는 뭐 미래를 알았다면 네. 제가 뭐 재테크를 이만큼 해가지고 또 뭐 그렇다면 또 제가 뭐 물질에 집착해서 네.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서 아, 그걸 못한 지금도 너무 좋고요. 네. 그냥 뭐 미래는 예측할 수도 없고 그냥 뭐 일들이 툭툭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네. 지금 현실의 삶을 선한 마음으로 네. 살면 미래도 좀 편안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것처럼 선하게. 네. 네. 앞으로도 누구보다 선하게 살아가실 것 같아요, 우리 교도님. 네. 자, 우리 나선정 교도님.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지혜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늘 좀 준비하는 자세 아니면은 노력하는 자세로 이제 살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좀 이렇게 본래 마음이라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좀 차분했을 때 많이 궁굴려서 그거에 대한 어떤 실수를 좀 줄이고 네. 정말 어떤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인가를 좀 아침 저녁으로 아니면은 어떤 시간을 두고 좀 연마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면 네. 그래도 좀 실수도 덜하고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건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체력 관리 잘 네. 하셔서 알겠습니다. 엄청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교무님, 예. 저희가 이제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 네. 참 지혜를 어떻게 얻어야 할까요? 먼저 지혜로운 사람은 뭔가 잘못이나 실수나 실패를 경험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 공자님의 수제자가 아니면 아내거든요. 근데 공자님이 논어에 보면 아내에 대한 평을 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불이과예요. 예, 허물과 잘못과 그게 이제 실수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라는 것은 두 번이거든요. 잘못을 두 번 반복하지 않는다. 그 말은 한 번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실수도 할 수 있고 뭐 다 잘할 수가 없죠. 예, 뭔가 이렇게 오류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때 이걸 이러면 이거는 뭔가 이렇게 부작용이 있네. 이건 이러면 아니네. 이렇게 알잖아요. 네.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거죠. 예. 그 우리가 그렇게 분리가하지 않는 네.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저 이제 강력하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첫째, 그 이제 유정님이 말씀한 것처럼 법회에 잘 나오시면 돼요. 예, 평생 법회에 잘 나오시면 됩니다. 네. 그 자체로 많이 해결이 돼요. 두 번째는 조석 신고 잘 하시면 돼요.
예, 그 아침에 신고하고 저녁에 신고하면서 거울 돌아보듯이 보잖아요. 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상시응용 주의사항과 교당례양시 주의사항으로 마음의 힘을 이렇게 수양력, 연구력, 치사력, 마음의 힘을 쌓아가면 지혜의 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자, 오늘 저희가 지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대종사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자기가 어리석은 줄 알면 네, 지혜로워진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네,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 지혜롭게 되는 첫 순서가 아닌가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이 여러분들 마지막 출연이시죠? 네. 아, 시간이 다음에 너무 안 빨리 나오시네. 갔어요. 네. 그러지 말고 더 나오시죠. 자, 근데 너무나 안타깝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속 시원하시기도 하시겠어요. 어떠세요? 네. 정말 시원섭섭하다는 표현이 아,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조금 긴장은 되기도 했지만 네. 또 홀가분한 마음도 있죠. 네. 네, 저희는 또 더 좋은 곳에서 또 만나 뵐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김혜인 교도님 어떠셨어요? 저도 이렇게 처음으로 방송 출연이라는 큰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네. 집에서도 뭐 아는 것도 없는데 이 얕은 생각으로 무슨 말을 가서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걱정이었는데 덕분에 제가 마음 공부가 아주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준비해 주셔서도 너무 감사하고 네. 저에게 정말 기회가 제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네. 저는 참 좋았어요.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시고 재미와 감동 주셔서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나선정 교도님.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지만 추억의 한 페이지를 또 아주 풍성히 채워온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네, 그래서 정말 공부에도 도움이 많이 됐지만 우리 교우님, 그다음에 또 사회자님 이렇게 같이 만나서 새로운 또 인연을 맺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시간이고요. 네. 앞으로 이 마멘톡 네. 아주 열렬한 시청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또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함께한 추억은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다는 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교무님, 네. 저희 우리 원남교당의 교도님들과 예. 한 달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예. 교무님께서 교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운한데요. 그렇죠. 네. 다음에 또 한 번 오시죠. 아니 근데 그 얘기만 계속하세요 지금. 저희 교당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저를요? 교수님. 네, 원남교당에 놀러 오세요. 예. 하여튼 이렇게 좋은 인연과 네. 이렇게 또 만나서 맺음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예, 늘 건강하시고 네. 또 이렇게 원남의 큰 일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예, 그것도 이제 잘 진행이 돼서 우리 교도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교당에 잘 다닐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너무나 즐겁게 방송 함께 해주신 원남교당 교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마멘톡은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